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라이브로 잠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음악을 들으러 다니는 여행이 있고 연주하러 다니는 여행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들으러 가는 여행, 하나는 내가 연주하러 가는 여행. 그래서 여행 차림으로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행을 다닐 때 혹은 공연을 하러 갈 때 우리는 이제 연주를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연주를 하러 갈 때 이 아코디언은 자체적으로는 음량 조절기가 없습니다. 소리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은 오직 벨로저의 그 조절에 의해서 소리가 크게도 되고 적게도 되는 그런 악기죠. 그런데 벨로저를 통해서 자꾸 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주가 능숙해지지가 않아요. 소리가 이상해. 그래서 벨로저를 가지고 소리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는 이런 훈련이 제대로 갖추어지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에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조그마한 실내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뭐 교회 같은 데나 야외에 나갔을 때 아코디언으로 연주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꼭 마이크를 댑니다. 마이크를 대는데 이 마이크가 내가 연주를 할 때 이 마이크가 나를 따라다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이크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마이크. 그래서 내가 음악에 따라 퍼포먼스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음악의 리듬에 따라 흐름에 따라 몸이 움직여지는데 이 마이크가 내 마음하고 전혀 달라요. 이 마이크는 너는 이대로 해라, 나는 이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자리가 좋아하고 꼼짝을 안 해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다, 나는 짬뽕 먹고 싶다, 나는 짜장면 먹고 싶다, 짬뽕 먹고 싶다. 그럼 한 집에서 배달을 하면 되는데 나는 짬뽕 먹고 싶다 하는데 나는 돈가스 먹고 싶다. 요즘 중국집에 돈가스 나오는 집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중국집에는 중국 음식, 양식집에는 양식 음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식을 하러 갈 때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나는 해물을 먹고 싶다, 나는 고기를 먹고 싶다. 야, 해물도 생선고기는 고기 아니가?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가 있지만 그랬다가는 혼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화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 마이크를 앞에 두게 되면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마이크 앞에 꼭 멈춰 서 있어요. 연주를 하다 보면 서서 연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막 이렇게 흔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한 바퀴 삥 돌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게 마이크가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색소폰에서 사용하는 핀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핀 마이크의 장점은 색소폰은 이 관에 집어넣으니까 이 관을 통해서 소리가 몸을 이렇게 흔들어도 관에 소리가 나오는 입구에 꽂혀 있으니까 움직여도 영향을 받지가 않는데 이 아코디언은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아코디언은 길이가 깁니다. 일단 길이가 기니까 핀 마이크를 중앙에 설치하면 저음과 고음 소리가 약하고 고음이 약하니까 고음 쪽에서 마이크를 설치를 하면 저음 쪽과 중음 쪽이 약해져요. 내가 들을 때는 그게 그건데 관중들은 이 악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고 작게 고음 쪽에 핀 마이크를 달아놓으면
중음과 저음 소리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킹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악기가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뭐 마이크를 켜나 안 켜나 소리가 똑같아. 그런데 앞에서 떨어져서 듣는 분들은 이 소리가 마이크를 고음 쪽에 달아놓으면 고음만 들리고 중음 쪽에 달아놓으면 중음만 들리고 저음 쪽에 달아놓으면 저음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왜 방송국에 보면 입술 옆에 붙여놓은 요거 아주 적은 마이크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건반 쪽에 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음, 중음, 고음, 저음과 중음 사이에 또 하나, 중음과 고음 사이에 또 하나. 소리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5개를 장치를 했어요. 그 악기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마이크를 대면 약점이 뭐냐? 지금 뭐 카메라가 가까우니까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야외 나가서 촬영을 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소리가 여기 가까이 있을 때는, 마이크가 앞쪽에 있을 때는 마이크가 잘 들리죠. 근데 내가 삥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 이쪽 소리가 적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돼. 마이크 앞에서.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버스킹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해도 다리가 너무 굵어. 얼굴은 시커먼데 이 다리가 너무 하얗죠. 아유 부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내려. 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이크 5개짜리를 아코디언에 장착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어쿠스틱 아코디언이잖아요. 이 소리를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은 이 음색이 좋아서 하는데, 이 음색을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 음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음량에.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커버리면 좌우, 우나 뒤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만들어낸 악기가 뭐냐? 전자 아코디언이잖아요. 꼼짝을 못 하잖아. 그럼 내가 서서 움직이고, 서서 하고 싶어. 서서, 소리 작아졌죠? 내가 1m 떨어졌는데 소리가 이렇게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 아코디언보다는 전자 아코디언을 만들어서 팔면, 연주를 하면 좋겠다 하고 나온 게 뭐예요? 전자 아코디언. 여기 있어요. 이 전자 아코디언.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연주를 하면 돼요. 어디 갔노? 이거는 앰프하고 연결이 되니까 행동의 자유가 있어요. 마이크를 끄는 거예요. 마이크 필요 없어.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자, 이것을 잭을 연결해서 믹서기에 꽂으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전자 아코디언이에요. 근데 전자 아코디언의 약점은 뭐냐면 이 벨로즈의 약점이 있어요.
이 아코디언은 벨로즈를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어. 그런데 요즘 나오는 아코디언은 벨로즈가 열고 닫기도 하지만 악기가 너무 무거워. 그런데 요즘 나오는 전자 아코디언을 가지고 벨로즈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어. 이 어쿠스틱 아코디언의 벨로즈처럼 자연스럽지가 않아. 이 소리가 전자 올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시죠. 그런데 아코디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소리 싫어해. 전자음이에요, 전자음. 그래서 이 소리를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전자 소리잖아.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게 뭐냐? 어쿠스틱 아코디언에다가 마이크를 장착하는 거예요. 핀 마이크 하나를 장착하는 게 아니라 저음에, 중음에, 고음에 3개, 저음과 중음 사이에 하나, 중음과 고음 사이에 하나, 그렇게 해서 5개짜리 마이크 장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달아서 앰프에 연결하면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거야. 버스킹 나가면 옆에서 차 소리가 쉥 하고 지나가면 음악 소리가 안 들려. 어쿠스틱 아코디언은. 그런데 이 어쿠스틱 아코디언에다가 마이크를 장착을 하면 버스킹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왜? 차가 쌩 지나가도 소리가 다 나와. 그리고 내가 버스킹 나가면 막 아코디언 좀 할 줄 알면 폼 재고 싶잖아요. 율동도 하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도 소리가 작아지거나 소리가 크고 작고 이런 게 없어. 왜?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공연을 하러 나갈 때는 악기가 무거우면 안 돼. 야외 버스킹 하러 나가면 주로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앉아서 해도 악기가 무거우면 불편해. 음악 여행의 맛을 느끼려고 하면 악기가 부담이 없어야 돼요. 부담이. 그래서 악기 8.2kg 나가는 악기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악기의 무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눈 들어가. 볼일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어쿠스틱 아코디언에 마이크를 장착한 아코디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리고 버스킹 할 때, 공연하러 다닐 때 악기가 무거우니까 전부 앉아서 연주를 하잖아요. 다리 쭉 벌리고. 앞에서 보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주 자세가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딱 다리를 모아서. 이게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마이크가 악기 속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마이크가 몇 개 들어갔다고? 이게 5개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악기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어쿠스틱의 본래 악기 소리예요.
쓰니까 좀 적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 실내나 특히 교회 같은데 그 뭐 사찰, 요즘 사찰에서도 음악회 많이 하니까 사찰 같은데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악기 소리가 작아. 그래서 이 마이크를 설치를 하면, 저는 장사꾼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마이크를 장착하는데 5개짜리 혹은 7개짜리 마이크가 뭐 5개짜리 이야기하니까 뭐 이런 게 5개인 줄 아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방송국에 나오는 요 입술 옆에다가 아니면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그 핀 마이크예요. 그게 조그만하잖아요. 부피가 적으니까 이 안에 100개 들어가도 괜찮아요. 뻥쳐서. 그래서 악기의 중음, 저음, 고음, 중음과 중음과 저음 사이에 하나, 중음과 고음 사이에 하나, 5개가 들어가 있는 마이크를 장착한 거예요.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크게 들리죠? 그죠? 이거 확인되죠? 소리가 훨씬 커졌죠? 이 소리가 커지거나 퍼포먼스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소리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 장치를 하는 악기가 간혹 나오는데 제가 보고 식상했어요. 왜? 안에 열어보면 마이크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다 보면 어떤 소리는 크게 나오고 어떤 영역에서는 소리가 적게 나오니까 이 음악은 이 느낌으로 감각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내 느낌 전혀 상관없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장착한 아코디언을 제가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새롭게 달았는데 요거는 딱 마음에 드네. 악기가 8.2kg야. 제가 쓰는 게 41건반짜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2kg, 13kg예요. 거기에 8.2kg를 잡으니까 이건 솜털이야, 솜털. 솜털을 한 주먹 쥐어보면 무게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주를 하면서 내가 퍼포먼스를 해도 소리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너무 좋은 거 있죠. 악기도 가볍고 소리도 내가 조절기가 저음 조절기, 고음 조절기가 있으니까 저음 조절기가 아니지. 베이스 소리 조절기, 멜로디 부분 조절기가 따로 있으니까 이 밸런스,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를 내가 듣고 맞추면 되니까. 무슨 소리냐? 소리 들리죠? 이 말을 해도 괜찮아요. 말을. 왜? 또 마이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소리 들리죠? 이 소리와 전혀 다르죠, 크기가. 그래서 이 악기를 가지면 멜로디가 조금 적죠? 내가 생각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마이크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서서 움직이면서
연주를 하면 또 연주를 하다 보면 관중석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럼 들어가. 소리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이 소리를 제가 지금 너무 크게 했어요. 실내니까 하울링이 전혀 안 생기죠, 그죠? 실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리를 약간 크게 했는데,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으냐? 어떤 부분이 그 반주기를 틀어놓고 연주를 할 때가 많으시잖아. 양로원 같은데 뭐 야외 공연 가면 그때 보면 반주기를 틀어놓고 연주를 하게 되면 반주기 소리에 내 악기 소리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예, 반주기 소리가 악기의 소리를 묻어버리니까 내가 연주를 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볼륨 조절을 하면 반주기 소리보다 보통 가수가 노래를 하면 가수 노래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주 소리가 약간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반주기를 쓸 때 내 소리를 반주기 소리보다 약간 크게 들리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아마 내가 이거 가지고 저 음악 여행을 많이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장비가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 충전용 있잖아요. 충전을 한번 하면 충전용 스피커가 충전을 한번 하면 보통 뭐 5시간, 6시간 사용하잖아요. 그거 하나 딱 들고 스트레오를 하고 싶다. 그럼 2개 딱 들고 나가서 이 잭을 딱 꽂아가지고 반주기 딱 틀고 연주를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평창 설거지가 어제 뭐라 하냐면 아이고 삑사리 나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본래 삑사리 속에서 성장하는 거야, 성장. 우리 뭐야 그 서윤석 씨 우리 편지 노래 참 좋아하시잖아요. 편지 반주기 틀어놓고 제가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 강의가 좋다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요즘 외국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국내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을 잊어버렸어요. 왜? 라이브를 처음 하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가수 서유석 씨 맞죠? 편지 이럴 때 서유석 씨 맞나? 서유석 씨 아니가? 편지? 서유석 씨 대표곡 편지가 서유석 씨 노래 아니네. 서유석 씨 노래는 가는 세월 선곡 F키 나왔는데 자 G키로 연주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멜로디는 죽여야 돼.
그래서 이것을 장착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버스킹을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코디언을 4열, 5열을 사용하는 것은 소리가 3열보다는 4열이 조금 더 커요. 4열보다는 5열이 소리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이건 3열짜리예요. 3열. 5열이 되면 보통 12kg, 13kg 되잖아요. 4열 되면 보통 10kg, 9kg, 10kg, 11kg 그 사이 되잖아요. 이건 8kg예요. 너무 가벼운 거야. 하루 종일 연주해도 힘 안 들 것 같아. 그래서 악기에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연주를 해야 돼요. 연주를 할 때 이 악기의 무게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힘들어지면 연주할 때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4열, 5열이 되면 이 베이스, 이 통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이 힘이 세잖아. 그런데 무거운 벨로저 이 리드가 들어가 있는 왼손이 힘이 약한데 무거운 것을 왼손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이 어깨가 고장나는 거예요. 어깨가. 그리고 몸에 맞지도 않는 몸이 부담 가는 무게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허리를 다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5열을 사서 쓰겠다.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쓰는데 뭐라고 하냐. 선생님은 선생이지.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그럼 할 말은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된다. 돈 1,500, 2,000 주고 사가지고 연주 제대로 못하면서 악기는 메고 다녀. 왜? 악기 자랑하려고. 아코디언은 가격 차이에 비해서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마이크 장치를 해버리면 2천만 원짜리나 500만 원짜리나 5천만 원짜리나 1,000만 원짜리나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하면 음량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 공연할 때 자유롭게 연주를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내가 이 마이크를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코디언 소리가 결정만 되는 거죠. 나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야외 무대나 공연장에 가서 꼭 마이크를 들이대야 돼요. 그럼 마이크에서 꼼짝을 못해.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마이크가 들어있으니까. 그 마이크를 장착을 하게 되면 악기가 가벼워질 수가 있고 악기가 3열을 쓰든 2열을 쓰든 볼륨 조절은 내가 할 수 있고 믹서기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주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악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악기 쓰세요. 그런데 저는 공연할 때는 악기 무게가 부담이 저도 힘이 약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연하러 가서 한 2시간 서서 연주하면요 몸이 뻔하거든요. 12kg짜리 13kg를 메고 한 2-3시간 연주를 하면 몸이 버텨주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편지를 은혜원스가 불렀습니까? 편지 잘 들어보세요. 정말 소리 좋습니다. 이런 걸 잘 들어야 돼. 편지 맞나? 김광진 씨 노래예요? 김광진 씨 노래 맞나? 아닌데. 아닌데. 편지
은희연서네, 은희연서. 맞네. 네, 편지. 자, 갑니다. 멜로디. 잘 들어보세요. 멜로디 죽여야 돼. 멜로디 여기서 나가니까. 멋있죠? 이 악기 소리가 반주기 소리보다 약간 커야 돼요. 그리고 반주기를 연주를 할 때는 반주기 멜로디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연주하는 소리가 정확하게 관객들에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 되게 덥네요. 지금 땀이 파죽같이, 지금 오전인데 10시 반인데 얼굴에서 팥죽 만들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의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아코디언은 쿵짝이지. 아니에요. 아코디언은 우리나라에 와서 쿵짝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트로트라는 형식의 노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맞는 리듬이 슬로우 고고, 슬로우 고고가 아니라 슬로우 락.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맞는 게 뭐가 있어요? 트로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유의 리듬이 트로트와 슬로우 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리듬은 트로트예요. 외국에는 트로트가 있느냐? 외국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악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느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주로 이제
유랑극단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어떤 음악이 있어요? 흘러간 옛 노래. 흘러간 옛 노래에 이 아코디언을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코디언은 쿵짝이 제맛이지. 클래식, 요즘은 이제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아코디언으로 클래식 연주하면 와 멋있다고 이러시더라고. 아코디언으로. 사랑의 기쁨. 얼마나 멋있어요. 이 악기를 어떤 장르에서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지. 나는 쿵짝이야.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가면 쿵짝 이러면 교회 음악하고 또 정서가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동료를 이렇게 하면 안 돼. 동료를 트로트 곡에만 트로트 주법을 쓰고, 물론 다른 노래도 트로트 주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트로트 주법에 맞게 연주한 노래가 우리가 좋아하는 트로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라드 쪽을 좋아하거든요. 발라드 쪽. 발라드를 막 변화를 주면서 치는 걸 적흥 연주를 좋아하는데, 아코디언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트로트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코디언은 쿵짝이지. 아니,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개인적인 취향. 제가 쿵짝 잘 안 치잖아요. 그런데 강의할 때는 쿵짝짝 강의하잖아요. 왜? 박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음악은 박자가 안 맞으면 음악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박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쿵짝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너무 크다. 자. 어제 에어컨 끄셨죠? 가을이 왔어요. 마이크가 들으시니까 노래해도 돼.
갑자기 생각났는데 마이크를 하나로 바깥으로 빼면 어떨까? 노래하기 편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자꾸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과학이 발전한다. 창의적인 연주를 해야 내 연주 실력이 다양한 연주를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오늘 악기가 뭐 2천만 원짜리가 좋겠죠. 3열짜리는 그렇게 비싸지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 장착만 제대로 잘하면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보다 더 활용도가 뛰어날 수가 있다. 버스킹 나가면 마이크 연결 안 하면 소리가 작아가지고 마이크 연결하면 이 마이크에 바람 소리, 차 소리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영향을 최소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버스킹 많이 나가실 거잖아요. 그 나가실 때 요런 이제 영상이 참고가 되어서 음악 여행을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드릴 때 어떻게 하면 최상의 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있을까 고민하는 연주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음악 여행의 맛에서 이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연습해가지고 연주하는데 표현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최상의 음질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여행을 가는데 유튜브를 찍는데 바닷가에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정장을 하고 찍으면 언밸런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악 여행 왔는데 내 집에 내가 왔는데 제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얼굴이 시커매가 도둑놈 같은데 다리는 뽀얗죠.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 곡 제가 한 곡 들려드리고 이 영상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궁금하시면 문자를 주세요. 제가 영상을 라이브를 할 때가 있고 영상을 자주 찍다가 보니까 강의도 해야 되고 자주 찍으니까 통화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고맙소. 조항조씨 고맙소 노래가 이상하게 땡겨. 고맙소. 이래도 고맙소 저래도 고맙소. 자, 검색 가수 조항조 맞죠? 조항조 고맙소 노래가 이상하게 땡겨. 여기 있네. 자, 고맙소 노래 한번 들려드리고, 자, 고맙습니다. 같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달아 주셔서 항상 고맙소. 지키러 할게요. 갑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주일에는 그 버스킹 그 스피커 연결해서 한번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멋있죠. 내가 이 반주기 멜로디를 죽여야 돼요. 멜로디를 탁 죽이고 하면 내가 이 가수들 노래 부르면서 막 밀고 땡기고 하잖아요. 그걸 내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멜로디를 반주기에서 나오게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잡음밖에 안 돼. 잡음. 그래서 아코디언 앙상블을 한다고 반주기 털어놓고 10명이 쭉 서서 하면 소리가 11개 나와요. 11개. 반주기 소리까지 11개가 나와. 11개 소리가 뭉쳐서 나오니까 막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죠? 멋있지? 예. 최상의 소리를, 내가 최상의, 식당 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최상의 맛을 고객에게 나누어주고 돈을 받아야 고객도 맛있게 먹고 돈 받는 나도 즐겁잖아요. 왜?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시고 드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니까. 그런데 대충 해가지고 밥을 드렸는데 먹는 사람이 인상 찡고 싱겁니 짜니 뭐 익었니 안 익었니 뭐 맛이 왜 이래 뭐 이러다가 에이 하면서 나가면서 얼마요? 이러면 돈 받는 나도 이게 뭐가 이게 왜 내가 음식을 이거 뭐 배고프면 먹겠지 이런 식의 연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관객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굿 이러면 만원짜리 나오고 5만원짜리 나오고 5만원짜리 나오고 10만원짜리 나오잖아요. 마음이 그렇잖아. 아들이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짝짝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 아빠는 등골이 휘어져도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왜? 공부 잘하는 게 예뻐 죽겠는 거야. 그런데 얼굴은 잘생긴 놈이 얼굴을 예쁜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주름살 생기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 잘하고 아빠는 돈 잘 벌고 엄마는 밥 잘하고 연주자는 연주 잘하고 그게 최고잖아요. 듣는 관객들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자기는 뭐 연주한다고 폼 잡고 개똥이야 개똥. 그러면 안 돼. 요즘 관객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한국에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음악 듣는 수준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관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항상 자 고맙소 이제 마칩니다. 노래가 이상하게 땡기네. 고맙습니다. 어쨌든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코디언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듯이.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셔서 멋진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풋 받아야겠습니다.